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차은결의 변호사입니다. 경제법률 팀장입니다. 네, 아유 이제 카메라를 켰는데 또 네. 팀장님이 또 혼잣말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켰습니다. 네. 149화. 그 사내 분류를 하면은 피고들이 당연히 내 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았겠죠라고 하시고 전혀 증거 없이 어떤 소송을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턱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사연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튜브 보고 연락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평택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최근 남편의 외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변호사님 유튜브를 찾아보고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남편과는 결혼 10년 차에 있는 부부입니다. 남편은 같은 회사를 결혼 전부터 계속 다니다가 작년 가을에 규모가 더 큰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가 시내에서 차로 들어가야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남편이 항상 운전을 해서 출근하는데 이번에 회사 동료랑 같이 카풀을 해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여자 동료인데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전 괜찮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같이 카풀하는 다른 남자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해도 된다고 했죠. 그러던 중 제가 주말에 남편 차를 잠깐 빌릴 일이 있어 차를 빌려 타고 시간이 나서 세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뒷자리를 청소하는데 차 시트에 여자 화장품 파운데이션이 조금 묻어 있었고 화장 고칠 때 쓰는 기름 종이 같은 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남편 차에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급하게 빌려서인지 최근 저장된 것밖에 없었지만 카풀은 남자 동료 없이 여자 동료와 둘이서만 다닌 거였고 그 카풀한다는 여자 동료와 남편이 차에서 나누는 대화는 사귀는 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더해서 성관계 음성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야근한다고 늦게 오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더군요. 증거는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는 음성뿐입니다. 그 여자가 남편이 유부남인지 아닌지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직장에 다닌다면 다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여자가 제 남편이 유부남인지 알고도 만난다는 증거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네, 정말 이걸 처음부터 잘 잡아야 되는데 이제 그 재판부도 피고들이 이제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는 증거를 원고가 입증하시오라는 주문을 하십니다. 보면은 근데 웃긴 게 이게 그 원고의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피고가 내가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인지를 몰랐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재판부도 이런 타당하다, 맞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고는 좀 더 입증을 해보고 피고는 그 반대, 난 진짜 몰랐다라는 걸 좀 더 반대로 입증을 해봐라 이렇게 또 주문을 하시긴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이제 민사 재판에서는 변론 전체의 취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이 정도면 알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피고가 이제 그대로 좀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피고가 갑자기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뭔가 턱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이런 사연이 올라오는데 카풀 하면 안 돼요. 카풀은 정말 그 신기한 그런 거예요. 진짜 남자랑 카풀해도 아마 남자랑 바람을 필 겁니다. 그 안에 그 차 아래 작은 공간 안에 있어서 그렇죠.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뭐 여자랑 카풀, 뭐 남자랑 카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카풀을 하는 사람과 분명히 내 남편 또는 내 배우자는 바람을 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카풀은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고 또 그리고 뭐 야근한다고 늦게 온다는 거 그런 거 쉽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뭐 왜 야근? 그러니까 저도 야근을 하긴 하는데 그러네요. 근데 그 쉽게 믿지 마세요. 야근 요즘 시대에 야근 잘 없죠. 분명히 믿으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여기 또 차 시트에 이제 여성 화장품이 묻어 있다. 그래서 매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혼자 차를 타지 마세요. 그러니까 남편 혼자 차를 타게 놔두지 마세요. 매번 확인을 하시고 뒷자리도 항상 확인하시고 뒷자리도 한번 확인하시고 이제 발 밑에 한번 쑥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가시방이라 그러죠. 이제 그 일본 말로 가시방인데 그 뭐라고 하죠? 그 박스 운전 수납 박스 여러 번 뭐 이상한 뭐 젤 이런 거 들어있고 막 그래요. 제가 근데 거기다가 넣으면 너무 들킬 걸. 그렇죠. 근데 이제 설마 내 와이프가 차를 안 보겠지. 보통 차는 이제 자기만의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막 급하게 썼나 봐. 쓰고 이제 막 놔두고 막 오고 막 나랑은 한 번도 안 써봤던 그런 뭐 성인 용품들이 차에 있다. 뭐 그런 경우도 많고 아무튼 이게 좀 서론이 길었는데 유부남인지 알고도 만난다. 피고가 내 남편이 유부남인지 알고도 만난다는 증거는 보통 이렇게 회사에 10년 같이 다니고 뭐 오랫동안 했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이렇게 소문이 납니다. 네네. 저 사람은 뭐 애처가야.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일단은 소문이 나고 그리고 이제 내 남편의 카톡 이런 데를 빨리 캡처를 하셔야 돼요. 내 남편의 카톡에 애기 사진이 있다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스토리를 들어가 보면은 밑에 애기 사진이 있고 무슨 뭐 돌잔치 사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남편이 항상 뭐 반지를 끼고 다닌다는 것도 사진도 좀 찍어 놓고 그리고 이제 직장 동료들한테도 한번 사실 확인을 한번 보내보고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도 해가지고 당연히 그 이제 어떤 과장님은 당연히 그 애처가라도 알려져 있고 결혼한 지 오래됐다는 것도 알고 있고 막 그렇다 뭐 이런 내용을 좀 받아놓으면은 보통 이제 직원들은 다 알거든요. 다 알고 그 재판부에서 볼 때 정황상 어느 정도 이제 그 직장에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사회상 관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서 인정을 해버리더라고요. 해버리고 대신에 이제 그냥 아무것도 증거가 없이 인정해주기는 좀 그러니까 원고 변호사에게 좀 많이 요청을 합니다. 어떤 거를 봤을 때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 수 있었다고 좀 주장을 하시나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막 해서 내더라도 재판부가 그러네 하면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많이 모아야 돼요. 진짜 네. 말도 안 되는 거라도 모아야 됩니다. 네. 모아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피고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피고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녹음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녹음을 하셔가지고 전화를 딱 했을 때 거의 100이면 100 뭐 전화를 했을 때 그 뭐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없고 그냥 예 뭐 이러든지 아니면 또 다른 식으로 반응을 하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네. 너 왜 뭐 내 남편 만나 이제 만나지 막 이렇게 하거나 막 이러면은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보통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거나 진짜 몰랐어요 진짜예요 막 이러는데 그런 경우 잘 없습니다. 잘 없고 이렇게 회사에 오랫동안 다녔고 그 다음에 뭐 큰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뭐 이렇게 좀 높은 직위에 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밑에 직원들은 부장님 오늘 퇴근하셨어요? 뭐 과장님 오늘 퇴근하셨어요? 오늘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애기들은 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대화가 있거든요. 그래 그런 거 모아가지고 내면 됩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건 워낙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고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이런 이제 자신의 남편 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눈치를 챘다 그러면은 절대 먼저 밝히지 말고 이렇게 길들이기라 그러죠. 또 유명한 또 카페 네이버 카페 거기서는 길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잘해주면서 증거 모으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한번 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아무튼 이제 상간녀 소송에 대한 법리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정치해지고 있다 그래야 되나?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있으니까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149화는 이 정도 하면 되고 150화는 또 간단하게 또 무변론 판결이 뭔지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들 날씨가 이제 따뜻해졌습니다. 네. 네, 완연한 봄 기온이 오기는 조금 남았긴 했지만 그래도 봄 되면 또 조심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또 딴 데 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항상 제 와이프 또는 내 아이에게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여러분들 많죠. 항상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도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 명재법률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